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저는 창조주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한 채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수들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과 눈물로 채웠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한 환경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쩌면 석사학위가, 박사학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는 대신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내 하루의 주인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갑옷이 너무 크고 무거워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갑옷, 그들이 들었던 칼을 그대로 사용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그들에게 맞춰진 것이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갑옷이 그들에게조차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모방하며 자신의 고유한 무기를 잊어버립니다. 저는 제 자신의 물매와 돌멩이가 필요했습니다. 남의 갑옷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걷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저는 혼자서 50점을 넣는 사람과 함께 뛰지 않습니다. 저 역시 50점을 넣고 제 동료도 스스로 50점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뜁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상대를 이길 수 있다면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다해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한 팀을 이겼다고 해서 다음 팀에게 느슨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경기 모든 팀을 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밤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유투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최고들 역시 자신의 임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오면 저 또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경기를 끝냅니다. 마이클 조던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득점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경기당 30점을 넣는 동시에 상대팀 최고의 선수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는 48분 내내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재능에만 의존하는 1차원적인 선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가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저는 세계 최고의 아버지입니까? 세계 최고의 남편입니까? 제 아이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최고의 강연가가 아니라 집에 돌아와 모든 가면을 벗고 온전히 자신들에게 집중해주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인생은 종종 우리에게 혹독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리고 가족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믿었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시련을 줍니다. 내가 쓴 책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고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위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할 사람이었다면 버려진 건물에서 노숙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널 원하지 않아. 그냥 끝내버려 라는 환청이 들렸을 때 그때 포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고작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석사 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겪은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버려진 건물에서 살았고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IQ의 문제가 아니라 GQ, 즉 그릿 지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릿, 즉 끈기와 투지 덕분입니다. 박사 학위는 끈기의 싸움입니다. 학사 학위를 따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것 또한 끈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타고난 엘리트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끈기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지구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보다 더 오래 버티고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힘, 그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버거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아들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겁다고? 얘야, 지금 당장 할머니께 전화 드려보렴. 목화밭에서 맨손으로 일하셨던 너의 증조할머니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증조할머니께 버거운 삶이 무엇인지 여쭤보렴. 아니면 6, 70년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뜨거운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캐야 했던 파독 광부 할아버지들을 떠올려 보렴. 그것이 진짜 버거운 삶이란다. 아들아, 너는 아직 역경이 무엇인지 모른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지원을 받으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 문을 들어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평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3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승리자와 챔피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태도를 가지고도 경기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승리자와 챔피언의 차이는 바로 그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챔피언은 승리자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코치와 전술 덕분에 경기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코치만으로는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코치와 더불어 챔피언의 마음가짐을 가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할머니 세대처럼 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목록을 만들고 예산이 초과될까 봐 물건값 하나하나를 계산하셨습니다. 손주들을 모두 먹이고 나면 돈이 남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주스를, 그것도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2개씩 삽니다. 며칠 뒤에 또 장 보러 오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또한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을 멈추십시오. 진정한 챔피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압박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 들어설 때 저는 그 어떤 불평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챔피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정을 몰라. 우리에게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방을 나선 후에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할 용기가 없다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불평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이서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입에 담지도 맙시다. 승리자는 불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소한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시콜콜한 잡담, 그런 것들은 졸업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불평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로 우리는 국가대표가 되고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처럼 생각하십시오.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목표의 모습은 원하지만 그 과정의 느낌은 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결과물은 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땀과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저는 신성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난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제 할머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남의 집을 청소해서는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이 끝났다고 말할 때 비로소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훌륭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꿈입니다. 좋은 차나 큰 집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믿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좇아야 할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코치가 훈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훈련은 바로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했던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코치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이 편법을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의 세계는 훨씬 더 힘듭니다. 코칭 스태프가 여러분을 혹독하게 다그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해. 제대로 해. 또다시를 외치는 이유는 연습 때는 몇 번이고 다시 할 기회가 있지만 실전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경기장에 여러분을 응원하러 오신 어머니를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아마 온 동네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딸인지 자랑하고 다니실 겁니다. 어머니의 자부심을 위해 뛰십시오. 저는 곧 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제 어머니를 위해 일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강연,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 모든 영상이 제 어머니에게 저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의 여정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약속하십시오. 이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회는 더 위대한 기회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시험을 치를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희생이 먼저고 이익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이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희생 없이는 발전도 없고 기록 향상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어떠한 소득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다짐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인을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반드시 위대한 결실을 맺기를 저 또한